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크랭크 샤프트 쪽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SR 포맥스 엔진인데, 이제 크랭크 케이스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스쿠터 같은 경우는 이 크랭크 케이스 내부에 미션이 없죠. 미션이 외부에 있죠. CVT 미션으로 해서 외부에 있기 때문에 크랭크 케이스 내부에 미션이 없어요. 그래서 스쿠터는 크랭크 샤프트만 있든가 이제 300급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웨이트 밸런스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매뉴얼 오토바이는 여기 이제 크랭크 케이스 내부에 그 입력축이랑 출력축 기아가 이쪽에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 매뉴얼이든 스쿠터든 점검 방법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 밸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가 이제 피스톤이 상사점에 위치해 있는 거죠. 회전할 때 이 웨이트 밸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하사점. 피스톤이 다 내려온 겁니다. 하사점. 자, 다시 상사점. 네. 크랭크 축에 있는 무게추랑 여기 웨이트 밸런스에 있는 무게추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 웨이트 밸런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300급에서도 이 무게추가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 포르자 300 같은 경우는 웨이트 밸런스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대만제들, 대만제 같은 경우도 이 밸런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크랭크 샤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크랭크 축의 힘과 오일 간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크랭크를 뺐는데 여기 좀 재미난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그의 SR4 맥스인데, 자, 여기 크랭크 케이스에 BMW 마크가 찍혀 있네요. 네, 여기 BMW 마크가 찍혀 있네요. 예전에 제가 이 SR4 맥스가 BMW 엔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크랭크 케이스 내부에 저렇게 각인이 돼 있네요. 반대편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반대편 케이스인데, 네. 지금 여기에도 BMW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 BMW C400 타시는 분은 SR4 맥스 부품 주문해서 구입하면 부품값이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랭크 샤프트를 점검할 때는 제일 먼저 크랭크 샤프트가 힘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블럭에 올려놓고, 요 같은 경우는 단기통이기 때문에 요 양옆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4기통 같은 경우는 축을 지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서 힘을 측정하는데, 이렇게 단기통 같은 경우는 가운데 축이 이렇게 이제 커넥팅 로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통은 이렇게 양옆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를 측정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장 먼 곳을 측정하는 게 좋겠죠. 이쪽은 구동계 쪽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쪽부터 측정을 해볼게요. 다이얼 게이지를 장착하고 0점을 맞춰요. 자, 이 상태에서 돌려봅니다. (0.03mm) 가 나왔는데, 0.03이면은 그 규정값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세팅을 했어요. 얘를 0점을 맞춥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더 잘 나왔네요. 값이 한 0.01, 한 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점수를 A를 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크랭크 샤프트의 힘을 측정을 하시고, 힘값이 규정값을 넘어갔다 그러면 더 진행을 하지 마시고 크랭크 샤프트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할 게 뭐냐면 오일 간극을 측정을 해야 돼요. 오일 간극은 베어링이 이런 분할 베어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일 간극을 측정을 해야 돼요. 오일 간극을 측정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해서 오일 간극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요게 플라스틱 게이지입니다. 플라스틱 게이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얘가 토크가 20 정도 되니까 20에 맞춰 놓고 얘를 조여요. 자, 이렇게 토크 렌치로 감은 다음에 다시 이제 풀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오일 간극이 나온 거예요. 이 눌린 게 오일 간극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요 밑에 거는 좀 찝힌 것 같고 0.05 네, 0.05 정도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일 간극을 네, 측정을 해서 정상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벗어나면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링하는 거와 언더사이즈 가공은 다음 시간에 네, 알아보고 오늘은 예, 측정하는 것만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 간극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메인 저널 이쪽에도 분할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볼트로 조여서 이 플라스틱 게이지로 오일 간극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보어 게이지나 텔레스코핑 게이지로 오일 간극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요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에 내경을 측정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내경을 측정을 할 때 뭐 여러 군데를 측정하는 게 좋겠죠. 여러 군데를 네, 측정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 네, 가장 큰 값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우선 저는 그냥 한 군데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경 값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내경이 34.04가 나왔어요. 여기 축도 측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를 측정을 해서 얘는 가장 작은 값, 여기에선 가장 작은 값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샘플로 저는 한 군데만 측정을 해볼게요. 네, 여기는 33.99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 오른쪽 네, 오일 간극은 네, 0.05mm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게이지로 측정한 여기 핀 저널, 네, 핀 저널도 아까 0.050이 나왔잖아요. 네, 핀 저널도 네, 0.05가 나왔고 텔레스코핑 게이지로 측정한 메인 저널 베어링 간극도 0.05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값이 표준값에 들어가면 굳이 베어링을 네,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게이지로 이렇게 측정을 해봤고 이쪽에 있는 베어링은 볼트로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경 게이지로 측정을 해서 네, 이렇게 값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네, 한번 돌려봅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 웨이트 밸런스도 분할 베어링으로 돼 있어요. 내경을 측정을 해서 오일 간극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팅 로드를 측정을 해볼게요. 커넥팅 로드의 휨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좀 특수한 공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수 공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얘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쪽 부분을 꽉 눌러주면 얘의 높이가 측정이 되겠죠. 네, 얘를 0점을 맞춰요. 여기 커넥팅 로드 밑에 부분을 이렇게 꽉 눌러주면 이제 얘의 0점이 맞은 거예요. 그럼 이쪽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자, 빼서 자, 이쪽 부분을 체크했는데 뭐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위에 쪽 한번 찔러 볼게요, 이제. 네. 위에 쪽도 지금 0이 나왔죠. 자, 밑에 부분 한번 볼까요? 밑에 부분도 0이 나왔죠. 그러면은 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좀 휨이 있으면 이쪽에 편차가 좀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럼 반대편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제. 자, 반대편이랑 네, 0.20 정도가 나네요.
지금 80 기준으로 해서 이 네 군데를 다시 찍어 볼게요. 이제 80 기준으로. 자, 맨 위에. 자, 맨 위에도 80. 왼쪽. 네, 왼쪽도 80. 맨 밑에. 네, 맨 밑에도 네, 80이 나왔습니다. 지금 얘는 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커넥팅 로드의 어떤 변형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크랭크 샤프트에서 크랭크 샤프트와 커넥팅 로드 사이의 간극을 네, 측정을 해야 돼요. 이게 미세하게 간극이 있거든요. 이 유격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네, 지금 0.04가 들어가는데 규정값에 벗어나게 되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크랭크가 마모가 된 건지 로드가 마모됐는지 그거는 또 측정을 해봐야죠. 간극을 측정해서 정상값에 있는지 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진 내부의 부품을 점검을 할 때는 그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